안녕하십니까. 2월 2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핵실험 대응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2월 1일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관련 유엔 안보리 대응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윤 장관과 기시다 대신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노력과 함께 양자 및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제재와 압박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일을 포함한 유관국들 간에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기시다 대신은 육자회담 틀 내에서 5자회담을 추진하자는 우리 측 구상을 긍정적인 제안으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어제 동티모르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총 100개 국가와 11개의 국제 지역기구와 협의체가 대북 규탄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유엔과 각국 수도에서 안보리 이사국과 관련국들과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중남미 지역 등지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외교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하에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병 피해 예방을 위한 재국민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공간 차원에서는 중남미 등 환자 발생국에 위치한 공간을 통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하는 한편 주재국 내 감염 확산 동향 등에 대해 즉시 보고토록 지시하였습니다. 한편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는 오늘 오전 차관보 주재의 분해 대책회의를 통해서 지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그간의 조치를 점검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과 신생아 소두증 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감안하여 재공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임신부의 중남미 지역 등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해당 지역 여행객들에 대해 안전유의, 로밍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앞으로도 홍보자료 배포 등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지카 바이러스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내일 2월 3일 수요일 외교부에서 압둘 말리크 알 미클라피 예멘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한예멘 외교장관 회담을 가집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008년 1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문명 간 연대 연례 포럼 참석을 계기로 양국 간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된 지 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 장관은 양국 고위인사 교류, 양국 간 정례 협의체 활성화, 향후 예멘 재건 사업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에서의 경제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 4일 목요일 런던에서 제4차 시리아 공여국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는 시리아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1, 2, 3차 시리아 공여국 회의에는 외교부 다자외교 조정관이 참석하였으나 금년에는 시리아 사태의 장기화 그리고 이로 인한 인도적 위기의 심화 및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 등을 고려하여 참석 수준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동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금년도 대시리아 인도적 지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저 TV조선 유아름입니다. 지금 총선 앞두고 더욱더 야권을 중심으로 그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본이 계속해서 도발해 올 경우에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합의는 지난 24년간 난제 중에 난제로 남아 있는 것을 양국 간의 결단을 통해서 타결한 것으로서 아주 귀중한 합의라고 봅니다. 이 합의가 양국 국내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합의가 착실히 그리고 성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대신 통화에서도 언급했고 또 임성남 1차관과 배시호 대사 간 만남에서도 면담에서도 얘기가 오갔듯이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고 또 이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된다는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일본 측에 성의 있는 그것이 저해되는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삼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세계일보 염유섭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질문인데요. 지난달 중순에 이제 아베 총리가 참의원에 가서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인을 했고 또 최근에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이제 답변서에 일본이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이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의 파기가 아닌지 맞는지 외교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예, 일본 정부는 지난 1993년 발표한 고노다마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 모집, 이송의 강제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아베 내각도 이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그간 누차 공언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가 지난 12월 28일 합의가 그러한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이러한 합의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루속히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럼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럼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고노다마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노다마에 따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고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 일본군이 관여했다 이렇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가 지난 1월 중순에 말한 내용이랑 유엔에서 이제 일본이 질의서를 보낸 내용은 여기에 어긋나는 내용이 아니라고 그럼 외교부에서 보고 있는 건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그 강제성 이런 것은 일본 정부도 고노다마 등을 통해서 이미 명확히 밝혔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판정을 내린 사안입니다. 또 피해자분들의 생생한 증언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제 양국 장관과 통화도 있었고 또 차관과 주한 대사관의 레벨에서의 면담도 있었듯이 지금은 지난 12월 28일 합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일본 측이 이 합의에 반하는 이 합의의 정신과 취지에 반하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방금 대변인께서 위데일리 장영원 기자입니다.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고노다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고노다마에서 앞서 여러 차례 고노다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서 그런 걸 인식한 사실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그에 역행하는 망언들을 일삼아 왔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한일 정부 간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 간 합의 이후에도 똑같은 양상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총리, 심지어 정부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망동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런 대변인께서 발표하신 성명 이외에 달리 일본 측의 항의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나 방법이 없는 건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강제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또 일본 측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또 양국 간 여러 채널의 그 협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이 합의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상의 계획은 없으시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네. 일측에 이 합의 이행의 중요성과 이것을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해 달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북핵 관련돼서 이제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한 건데, 이제 보셨겠지만 외신 등에 따르면 이제 중국 측에서, 그러니까 미중 간 접촉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북 결의안 채택을 춘절, 그러니까 설 이후로 연기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 안보리 결의 앞으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로서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안보리 결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기의 문제와 내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모두 저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한 접촉과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안보리 결의 채택을 미루자고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는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안부 관련된 또 질문인데요. 아까 이제 합의 이행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향후 일본 총리가 사죄 반성한 것을 철회하거나 일본 정부가 책임을 표명한 것을 번복을 하거나, 그리고 일본이 만약에 10억 엔을 차출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합의 파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가성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곤란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연합뉴스 TV 지성님입니다. 그 위안부 관련 질문인데, 그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일본을 상대로 그런 언행을 자제해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강제성을 부인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역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앞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언급되거나 할 계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일본 측에 대해서 이번 합의가 좋은 분위기 하에서 이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답변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지난달 중순에 아베 총리 발언이나 유엔에 낸 것은 합의 파기가 아직은 아니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직답을 드리기보다는 거듭 말씀드린다면은 지금은 합의의 이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 이행이 잘 뿌리낼 수 있도록 그것에 저해되거나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은 자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방금 대변인께서 앞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언급되거나 할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저희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언급을 할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뭐 다른 제3국이든지 뭐 다른 뭐 NGO든지 그런 데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신지 추체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것은 제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올해 주요 여러 외교 일정을 볼 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뭐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안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베 총리가 이제 그 참의원에 출석해서 한 말 중에 정쟁 범죄와 같은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위안부 문제가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전쟁 범죄라고 또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 정부는 동의하시는지.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입장은 분명한 것이고 이번 합의가 훼손될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질문이 안 나와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오전에 그 주한 러시아 대사가 기자간담회를 갖고서 밝힌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데요. 일단 오자회담 관련해서 북한의 뭐 이제 추가적인 고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효력이 의심스럽다라는 말도 했고 대북 양자 제재 관련해서도 이제 효력이 의심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 입장 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그 언론 보도도 봤습니다. 그 오자매 회담에 관한 그 러시아의 소극적인 입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안이고, 그러나 육자회담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오자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오자회담이 나름대로 의의가 있고 오자 간의 입장 조율과 그 공조 강화가 육자회담으로 가는 빠른 길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육자회담 내에서 오자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관련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제재가 북한의 핵실험을 차단하는 데 유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4차 핵실험까지 단행한 마당에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채택을 해서 북한의 전략적인 셈법을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안보리 차원에서의 강력한 그리고 실효적인 제재와 더불어서 양자 차원에서도 그러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